바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주말에 부산을 찾아서 12대 부산 공약을 발표했는데, 요 주요 내용만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12개 발표를 하셨지만은 주요 내용은 이제 본인이 직접 선대위에서 말씀하신 4가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말씀하신 게 2030 엑스포인데 이거를 부산시장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유치에 훨씬 더 파란불이 많이 들어왔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덕 신공항이거든요. 이거를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하겠다. 예. 그래서 신속하게 건설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서 엑스포 유치에 지장이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세 번째가 이제 부울경을 연결하는 부사판 GTX라고 하는 건데, 예. GTX는 서울 경기 쪽에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개념을 도입해, 이거는 대심도 고속 열차입니다. 네. 기존의 철도처럼 천천히 가고 나서는 게 아니고 일부역만 서면서 빠른 속도로 가는데 부산과 울산, 부산과 창원을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되면 우리 부산으로 많은 경제 활동이 부산으로 몰릴 걸로 보여지는 아주 좋은 공약이었고, 예. 네 번째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제 지역구에 부산 문현 금융단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BIFC요. 예. 예, BIFC에 한국산업은행을 이전시켜서 예. 이게 명실상부한 금융 중심지로 부산을 탈바꿈시키겠다. 산업은행은 진짜 은행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그렇죠. 은행이거든요. 예. 이 은행을 직접 이제 옮겨놓겠다, 이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공약 그리고 아주 넓게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 의원님, 있습니다. GTX 이 공약은 광역교통망 구축 이 일환입니까? 그렇죠. 우리 부울경 광역교통망의 일환인데 예. 기존의 철로처럼 중간에 다 서는 게 아니고 직선화하고 대심도를 만들어서 40m 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GTX라는 게. 그래서 부산과 울산, 부산과 창원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가덕 신공항 관련해가지고요. 예타를 면제하겠다 이 얘기가 앞서 들으셨죠? 예타 사실상 면제된 거다. 법안에 포함된 거다. 의원님도 법안 통과할 때 특별법 그때 자세히 보셨잖아요. 자세히 본 정도가 아니고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서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랑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페이스북에 썼냐면은 가덕 신공항은 이미 예타가 면제되었습니다. 왜 뒷북을 치느냐 이런 얘기인데 예. 이미 면제가 된 사항이 아니고요. 예. 법률상으로는 이 가덕 신공항 특별법인데 특별법에 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즉 기재부 장관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이미 예타가 면제된 게 아니고 앞으로 국토부가 신청을 하면 기재부가 판단을 해서 그때 면제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국토부에서 올라오면 면제를 시켜라라고 지시하시겠다는 뜻이죠. 이미 면제가 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상 면제와는 다른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얘기죠. 사실상 면제라고는 이재명 후보는 이미 면제가 됐다고 얘기했고요. 예. 사실상 면제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앞서 전재수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면제라는 건 어떻게 사실상 면제가 된 건지 알 수가 없고요. 예. 이거는 집행부, 즉,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하고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앞에 전재수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면제를 전제로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건 아니죠. 법은 법이고. 예. 통과 과정에서 어떤 협의가 여당과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법에는 분명히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재부 장관한테 재량을 줬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임의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당연히 그건 공약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조금 읽어드린 것처럼 기재부 장관이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장관이 아직 그런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밟아 나가겠다 이런 뜻. 윤 후보의 그 공약의 이제 본질이 그 얘기를 할 때 전후 사정에 대한 맥락을 잘 몰랐던 게 아니냐는 건데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 법 자체를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부산 공약 개발 담당이기 때문에 네. 직접 설명을 드렸고 내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공약 예. 내용 보시면 우리 공약 12개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예. 추상적으로 뭐 나온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건 후보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 의원님께서 부산 선대비 공약 단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공약을 준비하시면서 올해 캐캐 묵은 공약들도 있었을 테고, 부산의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공약들, 물론 포함이 돼 있는데, 추가로 뭐 준비하신 공약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예, 이번에는 사실 제가 100여 명이 넘는 부산 지역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퇴직 공무원들, 연구원들 다 모여가지고 역대 최대 메모드급으로 이제 공약단을 만들었고요. 예. 이게 단순히 대선 공약에 몇 개 쓰겠다. 발표는 12개 했지만 200개가 넘는 공약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세부 공약이요? 예. 네네. 200개가 넘는 공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공약들 그리고 구체적인 공약들을 많이 준비해놓고 있죠.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약이라 하면 그러면 대선에서 윤 후보가 승패 상관없이 계속 부산시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뭐 반드시 이길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이기는 거하고 상관없이 부산 시장 선거도 곧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6월 1일 날 있는 선거까지도 대비해서 약 200여 개의 공약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유튜브에서 이제, 그 한 기자와의, 인터넷 기자죠.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공개된 당일은 해풍탄급이 아니다. 이런 평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지금 하루하루 지나면서, 후속 기사들이 계속 따라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뭐 특별히 대응할 건 없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는 정책 선거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예. 또다시 이게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뭐 MBC 쪽에서 했던 뭐 서울의 소리에서 했던 그래서 그 선거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참 안타깝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첫날이나 지금이나 일부 언론은 다루고 있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은 예. 소문난 잔치에 정말 먹을 거 없더라. 이런 평이 압도적이고 그게 주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우리 윤 후보가 아주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떨어지고 뭐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37% 근처에서 머물러 있고 박수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번 주에 45%를 돌파하고 설 전에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저희들한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고요. 이 평가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저희지만 민주당 측 분들이 정모 변호사는 방송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다. 그다음에 유모 시인은 뭐 악재를 호재로 바꿔주는 이적 행위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쪽 분들 대응할 게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대응할 게 없습니다. 이것만 놔두면 우리 쪽에는 플러스밖에 안 될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이번에는 또 이재명 후보의 그 통화 녹음 녹취록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윤 후보 캠프에서는 선대본 산하 네트워크 본부가 해산됐는데 이 이유가 무속인 논란이에요. 각각의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네네. 저 변호사님이 공개하신 녹취록은 방송 녹음 파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경수 쌍욕에 버금가는 이런 욕설을 많이 하신 녹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당 후보의 인간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역시 그 득표율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후보가 안전하게 50%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네트워크 본부는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해산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선대위에도 육술협회장 뭐 이재명 후보 아들도 페이스북에 쓴 글이 엄마도 많이 한다 이렇게 적은 적도 있고 뭐 강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육술에 관한 전문가로 알려진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재명 후보의 선대에도
욕심이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